원종 9년 12월 10년간 권력을 잡고 있던 김준이 죽자 무신정권의 권력은 이면에게 넘어갔다. 이면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이 필요했다. 원종 10년 6월 이면은 원종의 동생 안경공 왕창을 왕으로 옹립했다. 그리고는 원종의 병이 위중하여 부득이하게 동생에게 양해하게 되었다고 몽골의 거짓으로 알렸다. 그런데 원종 10년 4월 몽골의 사신으로 갔던 세자, 즉 훗날의 충렬왕이 그해 7월에 귀국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몽골로 되돌아갔다. 고려의 세자로부터 원종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쿠빌라이 칸은 고려의 사신을 보내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하고 안경공 왕창과 인연이 함께 몽골에 입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면은 버틸 방법이 없었다. 결국 원종 10년 11월 이면은 원종을 복위시키기로 했다. 복위가 결정되자 원종은 원에서 온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그가 상석에 앉을 것을 권했다. 그런데 원의 사신은 고려의 세자가 쿠빌라이 칸의 딸과 혼인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원종이 쿠빌라이 칸의 부마가 되므로 자신이 상석에 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려사에 나오는 이 내용은 고려 세자와 몽골 공주의 결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지만 이와 관련된 전후의 내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배경은 알 수 없다. 원종 11년 2월 원의 연경으로 가서 쿠빌라이 칸을 아련한 원종은 군대를 빌려주면 돌아가서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세자가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의 후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원종은 원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그 후원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은 군대는 바로 내주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없다면서 혼인은 거절했다. 이는 고려 조정이 일단 강화도에서 나온 다음에 혼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쿠빌라이 칸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원종 11년 5월 몽골군과 함께 고려로 돌아온 원종은 강화도의 무신 세력에게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무신 세력은 원종의 개경 환도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원종 11년 6월 배중손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 세자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는 논의를 계속 미루었다. 반원 성향이 강한 삼별초를 진압하는 것이 일단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원종 12년 5월 여몽연합군이 진도의 삼별초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원종 12년 10월 원종은 쿠빌라이 칸이 고려 세자와 몽골 공주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결혼은 계속 미루어졌다.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의 일부 세력이 진도에서 제주도로 달아나서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종 14년 4월 고려의 김방경과 몽골의 힌두, 홍차구 등이 이끄는 여몽연합군이 제주도에 대대적으로 상륙했다.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모두 진압되고 말았다. 삼별초가 사라지고 고려조정이 온전하게 복원되자 원종 15년 5월 마침내 원종의 아들 왕신과 쿠빌라이 칸의 딸 쿠틀루케일미쉬의 혼인이 성사되었다. 이때 공주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했지만 세자의 나이는 이미 39세로 이 정략 결혼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였다. 그녀는 충렬왕 원년 1월에 원성공주로 책봉되었으며 제국대장공주라는 호칭은 그녀의 사후에 붙여진 것이다. 둘이 결혼한 바로 다음 달인 원종 15년 6월 원종이 승하하자 세자가 왕위에 올라 충렬왕이 된다. 쿠빌라이 칸에게는 모두 7명의 사위가 있었는데 충렬왕은 유일하게 몽골인이 아닌 외국인 사위였다. 충렬왕은 원 황제의 부마가 됨으로써 원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인 쿠릴타이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즉 몽골 황실의 일원으로 대우받은 것인데 이는 자연스럽게 충렬왕의 왕권 강화로 연결되었다. 이 결혼을 통해 원도 얻는 것이 있었다. 당시 원의 남쪽에는 아직 남송이 있었는데 고려와 남송은 원래 우호적인 관계였다. 따라서 고려와 남송이 협력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남송 다음의 정벌 목표가 일본이었는데 고려는 수군이 강했다. 결국 쿠빌라이 칸으로서는 혼인 관계를 통해 고려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 충렬왕과 원성공주의 혼인을 시작으로 고려의 국왕들은 대대로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다. 원 간섭기의 고려 왕이 모두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 즉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희왕, 공민왕이 몽골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나머지 2명, 즉 충목왕과 충정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가 일찍 죽어서 혼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 간섭기의 모든 왕이 몽골 공주와 결혼한 셈이다. 혼인 관계를 통해 고려는 원 제국 안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부마의 지위는 국왕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고려는 원 황제의 부마에게 봉해준 영지가 아닌 독립된 국가였다. 충선왕 복위 2년 7월 원의 무종 황제 즉 카이셴 쿨루칸이 고려에 보낸 조서에서 지금 천하에 백성과 사직이 있고 왕노릇하는 것은 4만뿐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려의 위상을 의미한다. 충렬왕이 원성공주와 결혼하기 전인 원종 13년 2월 그는 원에 갔다가 귀국할 때 몽골식 머리 모양인 변발을 하고 몽골식 의상인 호복을 입고 귀국했다. 충렬왕은 이처럼 세자 시절부터 친원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고려의 백성들은 이를 보고 탄식했으며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직 백성들에게는 원에 대한 적개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충렬왕 즉위년 10월 충렬왕은 아직 원에 남아있던 원성공주를 고려로 오게 했다. 이때 충렬왕은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서북면까지 직접 갔는데 고려의 일행 중에 변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자 그들을 동행에서 제외해 버릴 정도로 충렬왕은 여전히 강한 친원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2년 전과 달리 백성들은 둘의 결혼을 축하하며 좋아했다. 이는 앞으로는 원과의 전쟁이 없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충렬왕에게는 원성공주와 결혼하기 14년 전인 원종 원년에 이미 결혼한 왕비 왕씨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다. 하지만 충렬왕이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녀가 제1왕비가 되었고 왕비 왕씨는 정화공주로 책봉되면서 제2왕비로 밀려났다. 또한 정화공주가 낳은 아들인 강양공은 세자 지위를 박탈당한 채 개경을 떠나 지방의 절로 출가해야만 했다. 충렬왕 원년 9월 원성공주가 원자를 낳았다. 고려 왕실에 몽골의 피가 섞인 혼혈 왕자가 태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몽골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고려로 침투해 들어왔는데 이를 몽고풍이라 한다. 반대로 고려의 문화가 몽골로 전파되기도 했는데 이를 고려양이라 한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시집온 원성공주는 고려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았는지 성질을 부린 적이 많았다. 충렬왕 원년 12월 제2왕비로 밀려난 정화공주가 제1왕비인 원성공주의 출산을 축하해주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원성공주는 자신의 자리가 상석이 아니라 정화공주와 동등하게 평상에 앉았다는 이유로 크게 노했다. 정화공주는 꿇어앉아 원성공주에게 잔을 올려야만 했다. 이를 본 충렬왕이 잔치를 그만두라고 명하자 원성공주는 통곡했다. 원성공주는 흥왕사의 금탑을 가져다가 궁에 들여놓고는 이를 허물어서 다른 용도로 쓰려 하기도 했다. 충렬왕이 이를 보고 그만두게 했지만 원성공주는 충렬왕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충렬왕이 눈물을 흘리며 울 뿐이었다. 은왕사의 승려들도 금탑을 돌려달라고 간청했으나 원성공주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원성공주가 충렬왕과 함께 천효사라는 절에 갈 때에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적다고 성을 내며 돌아가기도 했다. 잠시 후 노여움이 조금 풀린 원성공주가 다시 방향을 돌려 천효사에 도착했으나 충렬왕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다며 충렬왕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원성공주의 이와 같은 행동은 혼인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녀의 거친 성격은 점차 누그러들었다. 충렬왕 3년 7월 충렬왕이 병으로 눕자 조정의 고위 관리들은 은왕사의 금탑을 돌려주자고 건의했고 원성공주는 이를 받아들였다. 충렬왕과 원성공주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사적인 부부관계와 혼인의 정치적 의미는 달랐다. 비록 고려의 중앙관제가 황제국 수준에서 제후국 수준으로 격화되면서 고려라는 나라의 국격은 낮아졌지만 충렬왕은 원황제의 사위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려의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충렬왕 4년 7월 쿠빌라이 칸을 아련한 원종은 원의 다루가치 배치와 호구 조사 요구를 철회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 두 가지는 원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육사의 핵심 조항으로 이후 원과 고려의 관계는 일반적인 책봉 조공 관계를 기본으로 하게 된다. 이때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과의 협상을 통해 홍차구나 힌두처럼 고려에 큰 피해를 주던 원의 고위 관료들을 고려에서 축출한 것은 물론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의 군대마저도 철수시킬 수 있었다. 충렬왕은 이렇게 해서 고려의 독립성을 보장받았는데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부마에 대한 쿠빌라이 칸의 신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왕권이 안정되자 충렬왕은 매사냥을 자주 나갔고 연애도 즐겼다. 충렬왕 6년 3월 이를 보다 못한 신하들이 충렬왕에게 지금은 사냥하러 다니고 음악을 즐길 때가 아니며 백성을 돌보아야 할 때라고 간언했다. 하지만 화가 난 충렬왕은 그들을 강력히 처벌해 자신을 향한 언로를 막아버렸다. 원성공주도 충렬왕에게 사냥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충렬왕은 매사냥을 위해 도라산으로 자주 갔는데 이때 무비라는 애첩을 반드시 데려가서 그녀의 별명이 도라산이 되었다고 한다. 충렬왕이 이처럼 사냥에 몰입했던 것은 사실 원성공주가 투기하고 사나운 것을 꺼려서 사냥을 핑계로 밖으로 나와서 무비를 만나려는 것이었다. 충렬왕 19년 10월 충렬왕과 원성공주가 원에 가는데 자신들을 전송하는 잔치가 너무 화려하다고 본 원성공주는 준비한 음식은 모두 백성의 고열이니 원에서 돌아올 때는 이런 큰 잔치를 베풀지 말라고 지적하며 일침을 가했다. 어느덧 고려에 온 지 20년이 된 원성공주는 이제 원숙한 왕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충렬왕 22년 9월 충렬왕과 원성공주는 훗날 충선왕이 되는 세자의 결혼을 위해 원으로 향했다. 세자의 혼인 상대는 쿠빌라이 칸의 증손녀인 부다시리, 즉 개국대장공주였다. 충렬왕 23년 5월 충렬왕과 원성공주는 세자의 혼례를 치르고 원에서 고려로 돌아왔다. 그런데 환국하자마자 병을 얻은 원성공주는 들에 활짝 핀 작약꽃을 걷고 오게 하여 한참을 만지다 흐느껴 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충렬왕대의 시대적 과제는 어떻게 하면 원의 간섭에서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가였다. 충렬왕은 원 황제의 부마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는 쿠빌라이 칸과의 협상을 통해 고려를 독립국으로 존재하게 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후 충렬왕은 매사냥과 연애 등으로 소일하며 국정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
게다가 원성공주와의 부부관계도 좋지 않았다. 결국 이는 어머니 원성공주의 죽음이 무비 때문이라 생각한 아들 충선왕에 의해 충렬왕이 왕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